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스톡입니다. 요즘 중국 AI 좋다는데 왜 내 주식은 안 오르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중국 AI 대장주라고 불리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거기다 중국 인터넷 플랫폼만 모아놓은 K웹, 올해 성과를 보면 오히려 다 하락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쫄프 혹은 미니맥스 같이 중국 AI 신생 테마주라고 하는 기업들은 올해만 주가가 각각 5배, 2배나 상승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같은 테크주인데도 퍼포먼스가 다른 걸까요? 핵심은 중국 테크 기업들이 AI 시대에 오면서 돈 버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전통 플랫폼 기업보다 신흥 기업들을 함께 봐야 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중국 테크 ETF 하면 K웹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국 인터넷 플랫폼 올인 ETF입니다. 구성을 보면 텐센트, 알리바바, 핀토또, 메이투안, 네디즈, 우리가 다 친숙한 중국 플랫폼 기업들인데요. 이 기업들은 이커머스, 게임, 광고, 배달 이런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핀토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 플랫폼 기업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유저 지표였어요. DAU, MAU 같이 실제로 활성 유저 수가 얼마인지가 결국 이 플랫폼의 매출과 수익을 결정을 하는 거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초기 기업들은 돈을 많이 태워서 트래픽을 모으고 유저를 모으면 이게 나중에 매출과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로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 특히나 빠르게 유저가 늘면서 K웹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까지도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알리바바, 텐센트 다 AI 잘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기업들 다 AI 잘하고 있어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최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데다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Q1 모델도 있고요. 이 AI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글래스, 쿼크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산업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어떻죠? 텐센트도 당연히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하고 있고요. 쿤비엔이라는 AI 모델을 통해서 빠르게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AI를 한다와 AI를 통해서 돈을 번다라는 거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알리바바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본질은 이커머스에서 나오고 텐센트도 대부분을 게임과 광고에서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본진이 흔들리면 아무리 AI를 잘하려고 해도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알리바바가 주로 하고 있는 이커머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성장률 자체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쪽에서 뭔가 새로운 포텐이 터지기는 쉽지 않은 구조고요. 성장이 정체가 되면 기업들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이커머스라던가 배달 쪽의 경쟁 심화가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을 갉아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자금이 어디로 가냐? 바로 쫄프나 미니맥스 혹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중국 하드테크 테마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플랫폼 기업들 당연히 여전히 경쟁력이 있고 특히나 밸류에이션이 너무 저렴하지만 성장 자체가 계속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 본토나 홍콩 자금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다른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 인터넷 시대가 유저 베이스의 성장 시대였다면 AI 시대에서는 이제 토큰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AI는 최대한 모델 업그레이드를 빠르게 해서 사용자들의 토큰 사용량을 늘리고 매출을 확장하는 것이 오히려 빠른 수익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쫄프랑 미니맥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올해 초에 다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해서 아직도 적자를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으로는 접근이 안 될 만큼 엄청나게 고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의 특징을 보시면 쫄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만 132% 증가를 했고요. 클라우드 매출도 3배나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가격을 올렸는데도 사용량이 오히려 증가를 하는 가장 이상적이죠.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이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 건데요. 거기다 쫄프는 기업에다가 A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업들의 토큰 소비가 증가하면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니맥스도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쫄프가 B2B 위주로 AI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미니맥스는 B2C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맥스는 특히나 이 모델 가격이 정말 저렴해서 대표적인 가성비 기업으로도 불리는데요.
특히 올해 2.5 모델을 출시를 하고 토큰 비용을 절반으로 낮추면서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은 훨씬 더 몸집이 작고 또 본인들의 전통 산업 자체가 없이 완전히 AI 사업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AI 모델도 굉장히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토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아무리 비싸도 성장이 나오는 쪽으로 전통 플랫폼에서 이런 신흥 기업들로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 AI 시대가 왔다라고 해서 플랫폼 기업들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런 플랫폼들은 여전히 전통 산업에서 성장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몸집이 작은 이런 신흥 AI 테마주로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은 5년마다 중국 정부가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14차 5개년, 15차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각 5년마다 본인들이 키워드를 제시를 하고 이 안에서 산업 정책을 전개를 해 나갑니다. 이게 올해부터 2030년까지가 15차 5개년 계획인데요. 이 구간의 핵심은 AI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플랫폼 기업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 AI 시대에는 플랫폼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기업들, 다른 테마가 더 수혜를 보고 있는 구조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AI 모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 혹은 AI 서비스가 깔리도록 서버라던가 PCB라던가 CCL이라던가 광이라던가 실제 부품, 소부장 기업들이 더 수혜를 보고 있는 구조로 재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테크 ETF라고 해도 이런 기업들이 빠져있게 되면 실제 성과는 계속 벌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AI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 전동 플랫폼보다는 이런 신흥 기업들이 같이 들어간 ETF를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하드테크 쪽을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청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再见.